오늘은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근로자분들이나 구직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도 직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니 오늘 내용이 더욱 중요할 거예요.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앞으로는 가짜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다고 해요. 실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면서도 내용을 몰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바뀐 내용을 상세히 소개시켜 드릴 테니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한다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정부는 재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실업했다고 안 됐으니 위로금을 주는 거 아니고요.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간 우리 고용센터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상담 컨설팅을 기초로 구직자,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구직자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서비스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실제 취업이 목적이 아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고 이걸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취업 의사가 있어야 받다 보니 기업체에 이력서는 내는데 면접에 불참하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면접을 봐서 나오라고 하면 연락도 없이 안 나오는 형식적 구직자가 많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하면서 이력서만 내고 실제로는 취업은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소연을 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 수익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 달 실업급여는 약 185만 원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약 180만 4천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즉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많다는 얘기인데요. 한 달에 대략 5만 원 정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하기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하기보다는 실업급여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 중에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2017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120만 명 정도였는데요.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사이 35%나 증가했다고 해요. 최소 근무 기간인 6개월만 채우면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고 또다시 6개월을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다고 본 건데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반복 수급 행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잡겠다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로자는 누구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쌓여진 고용보험료가 고용의 안정과 더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건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한 푼도 혜택받지 못하는 장기 근속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작년 7월 발표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방안의 내용이 일부 수급자에게만 적용이 됐는데요. 올해 5월부터는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실업급여 일반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차수 1차, 4차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통해 1차 시에는 초기 상담 및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4차 시에는 구직의사와 구직 능력에 관한 중간점검을 받기 위해 의무 출석을 하게끔 강화가 됐어요.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서 실제 취업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재취업 활동 의무의 수도 증가됐는데요. 1차에서 4차 시까지는 4주 1회이고 5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실시해야 해요. 이력서 놓고 면접 보고 하는 재취업 활동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급자별 특성을 반영해서 반복, 장기 수급자의 경우 실업 인정 방식을 차별화했는데요.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 활동으로만 제한하면서 장기 수급자는 8자 이상부터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마디로 반복, 장기 수급자는 더욱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재취업 활동을 강화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이 됐는데도 취직하지 않고 거부하는 등의 경우는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판단이 될 경우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해요. 각 지역마다 분포된 산업이 다를 텐데요. 이것을 그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에요.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2022년에는 연 1회만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특별점검을 2회 실시로 확대하고 특별점검 대상 또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수급자보다는 고용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행태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반복수급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는 걸 말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의 경우 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대기기간을 연장해서 불편을 주겠다는 건데요. 대기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은 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얼마나 금액이 감액되는지 살펴보면요.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6회 이상 수급자는 50%까지 줄어들어서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강경한 정책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는 내용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 기간을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해요. 거의 2배 가까운 기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거라 상당히 강경한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줄이면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에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소개드린 내용을 통해 이번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가늠이 되실 텐데요. 수급 조건은 까다롭게 하고 받는 금액은 낮춘다는 게 골자가 될 거예요. 부정한 수급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게끔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방안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태대로 실업급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성실하게 근로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작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업급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올해 5월부터 실시될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에 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재취업도 도와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